2022년 2월 7일 관심 종목 3탄인데요. 아까 영상을 만들다가 그 쇼트트랙 그걸 못 봤는데 안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걔네들은 중국 애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입으로 서슴치 않고 대국이라고 하는데 대국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모르는 진정한 소국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네요. 부끄럽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뭐 실적도 좋은 회사고 뭐 이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많이들 알고 있을 테니까 알고 계실 테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 저는 어,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가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가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가 지금 상승 구간에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IT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조심은 하시고 내일 일단 IT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약간 뭐랄까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시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며 그 다음에 그게 좋은 상황이 뭐 그러니까 수급이며 차트적으로 이렇게 좋은 애 중에 하나가 또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가 왜 이렇게 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바닥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장기평 밑에서 이런 캔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구간, 이런 구간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얼마 전에 얘기했던 CJ 프레시웨이도 그렇고요. 이런 구간 보이시죠?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눌림 주는 구간.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랬나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조정 자체는 안 좋네. 좀 전에 본 게 신일전자 요런 것들 요런 캔들들은 한 번씩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일전자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 K도 신규 창업 투자 이런 회사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다중 바닥을 잡으면서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고요. 장대 양봉 위에 윗꼬리를 달고 장기 이평은 지지는 못했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20선을 딛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지수로 와서 바꿔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장기평을 지지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컴퍼니 K도 약간 눌러주면 잡아 봄직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요 정도 잡고 들어가서 요거를 손절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퍼니 K였고요. 그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도 바닥권에서 지금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하락을 쭉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변동성을 살짝 주고 있고요. 이렇게 혹 올라오면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작은 정배열을 만들고요. 위에 장기평을 끼고 있긴 해서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요거를 갖다가 또 지수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장기평 위로 딱 올라온 자리이긴 해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약간 뭐랄까 다시 살려내는 로보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자 요렇게 좀 T로보틱스도 있나 T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진 엑스텍도 쭉 올려줬죠. 이것도 제 관심 종목이었는데 일단 21%하고 쭉 올려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걸 받으면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점대에 있는 거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쭉 봤던 로봇 관련주들 있죠. 로보 뭐 이렇게 지저분하 너 로보 쭉 5일선을 딛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요. 그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로보티즈가 있죠. 로보티즈도 쭉 시세 줬다가 조정 주고 오일선 반등 주면서 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로보티즈. 자, 요렇게 있는데 아직 안 오른 로봇주 중에서는 RS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어요. RS 오토메이션도 딴 거보다는 좀 덜 올랐고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다. 라는 게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무슨 M&A에도 엮여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그런 거에 안 엮여서 그런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러셀은 자회사가 러셀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러셀도 바닥권에서 차분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자회사가 러셀 로보틱스지 이 회사가 로봇 관련 업무를 하는 건 또 아니라서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좀 들어왔던 우리네 돈이 들어왔다가 지금 눌림인데 조금 세게 줬죠. 이것도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보면은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4분기의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건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아졌었는데 요 4분기 때문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넷도 차트를 길게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세 크게 줬다가 골 한번 팠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데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매수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은 21선 손절 짧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넷.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탑픽은 뭐 여러 개 있죠. 해성 DS. 근데 고점에서 좀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글쎄 61선이면 도전해 볼 만도 한데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고 고점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많이 내려올 수가 있어서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텔레칩스 또 텔레칩스나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M&A 쪽에 어떤 타겟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깔끔하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애들도 61선 도전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고 저가에 있는 변동성이 좀 있는 애 중에서는 IA 정도 IA가 바닥권에서 뭔가 스멀 하는 것 같아요. 시세를 크게 줬다가 내려왔다가 바닥권에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사부작 뭔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만 직장인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요. 국내 아스콘 1위인 SG라는 종목도 있죠. SG 길게 보면은 하락 좋고요. 돈이 들어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직 매집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SOC 관련 뭐 이런 건설 붐 이런 쪽에 뭐 보면은 좀 엮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관심 종목으로 했던 대성파인텍이나 파인디지털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도 변동성 구간에 있어서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가 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종류인 한네트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살짝 시세를 주고 다시 21선에 닿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손절을 이 정도 짧게 잡고 이 정도 라인에서 들어가 봄직하죠. 손절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디지털 화폐. 근데 또 중국이 또 디지털 화폐 한 대가 또 오늘 또 쇼트 트랙 이걸 보니까 또 갑자기 좀 하기 싫어지는 생각도 좀 드네요. 걔네들은 도대체.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철강주 한다 그랬었죠. 자, 이구산업 29 인더스트리라고 이거 좀 지어줘 봐라. 이구산업이 구리 관련주죠. 올랐다가 조정 주고 쭉 시세를 줬다가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장기평 근처에서. 이것도 사실 지수로 보게 되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장기평 위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 구리 원자재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를 진입가로 보고 요 정도를 손절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피곤하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잘 관리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구산업. 너무나 많은 종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섹터들을 갖다가 다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계속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개별 종목으로 가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개 하나만 잘 가는 애가 있고 업종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 센 업종,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반등을 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돌아가면서 반등을 주고 기저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그게 곧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도 뭐 썩 나쁘지 않고 프로그램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하루하루만 보고 하지 말고 각 종목이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 관심 있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분야면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철강 쪽으로 쭉 말씀을 드렸던 NIST가 좀 깔끔하게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었죠. 장기평 위로, 이 장기평은 이렇지만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NIST도 며칠 전에는 요 공략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만약에 요날 얘기했다면은, 아니, 요날 얘기했다면 이렇게 잡고 가라라고 얘기했을 거고, 요때면은 21선을 잡고 가라고 얘기했을 거고, 요거면은, 요날이면은 장기평 보고 가라고 얘기했을 거고, 오늘이면은 요 정도를 진입가를 보고 손절가는 요 정도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철강 쪽은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스윙을 한다면 손절을 조금 요 정도 내려도 될 것 같고요. 자기가 단기다. 그러면 칼같이 그날 손절 라인 이탈하면 잘라버리면 되고, 자기가 중기 스윙이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갭 상승을 한다고 하면 따라 붙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40 볼린저 상단선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으면 6,000원 라인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계속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주자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배철강도 있고요. 문배철강도 비슷한 위치죠. 문배철강도 비슷한 위치인데 오늘 음봉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따라가지 말고 요 정도에서 한번 봐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걸 손절로 잡아도 되고, 요때 진입을 할 거면은 요 정도를 손절로 잡아도 되고요. 여기 이탈하면 완전히 손절을 갖다 칼같이 해야겠죠. 바닥을 이탈하는 거니까요. 요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그나마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를 버텨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제강은 이때 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조정까지 지금 뭐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라인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철강주에 부담이 있다면은 요 정도는 진입 가격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진입, 여기 손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5% 내외의 손절일 것 같아요. 여기를 지지한다면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철강주에 대한 포지션은 뭐 조금 유연하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동양 에스텍 한때 대장이었다고 얘기했던 동양 에스텍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주고 상승을 주고 눌림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삼각 수렴을 하는데 아직 좀 덜 연결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어 볼까요? 이렇게 고점 이렇게 그어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또 이 고점을 이어 보면은 이 정도 어느 정도 돌파를 했나?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잡아 봄직하니까 한 이 정도를 진입가, 요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 에스텍이요. 근데 철강주의 어느 날 보면은 아침에 이제 아침이라든가 어느 한 순간에 철강 쪽에 뉴스가 나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살짝 튀어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체결 강도가 높은 애들이 많이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철강 쪽, 특히 이런 원자재 관련주 애들은 한 놈이 가면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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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푹푹푹 뛰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대장이 아닌다면 짧게 잘라주고 가는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대장으로 훅 나서는 애들을 체크하면 그런 애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한일철강입니다. 한일철강. 자,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걸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살짝 실망스럽긴 한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고 이게 만약에 전에 시세를 준 거였다면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세를 하나 걸 수도 있겠고요.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이렇게 추세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과거에 있는 저항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 애들은 만약에 상승 추세,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에서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요 정도 라인이 어느 정도 매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전 고점 때도 도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이렇게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지워버려야겠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휴스틸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올랐다가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나 살릴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어떻죠? 올랐다가 빠졌다 자리 유지하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자리를 유지하고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전을 짜야죠.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사고 이렇게 쭉 상승 추세가 준다면 요 정도 라인까지 추매를 해서 그 다음 상승해서 분할 매도를 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곱버스라고 하죠. 곱버스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쭉 올랐다가 팬데믹 때 밑으로 시장이 확 올라가면서 쭉 가라앉았다가 지금 횡보를 하면서 스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파동을 그리면서 우리의 코스닥 차트랑 반대죠. M자로 이렇게 흘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지수 차트는.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얘는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면서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차트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바닥권에서 올리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인버스가 지지하는 부분이 여기라면 여기를 지지한다면 인버스는 이 곱버스는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자, 지수 차트를 보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인버스, 곱버스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외국인, 기관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차트적으로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변동성이 있다고다 아니면은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차트들, 갑자기 올라갈 만한 애들, 이런 애들은 뺐습니다.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